자, 우리 교재 자 130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중간 생략 등기해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입니다. 작은 글씨로 판례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서 1번 등기의 유효성에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오죠. 이게 아까 단속 규정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무효다라는 말 나오죠. 이건 효력규정 위반이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거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거 밑줄 하나, 그리고 2번에 다만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그거 밑줄 하나 고려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2번에 등기 청구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3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보셨습니다. 전원이 합의하게 되면 자 최종 매수인 B형이 최초 매도인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 주세요. 즉 저들 사이에 계약은 안 했지만 직접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 가가지고 박스 한번 기억 니은에서 요래 나오는데 기억 3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는가 마는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초자와 중간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존속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억에 3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 매수인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 그리고 기억 보니까 제일 뒤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관료가 소극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소극은 뭡니까? 소멸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니까 자 인상대금 미지급 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거절 가능 여부에 적극 나오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적극적으로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소극은 아니다. 그리고 적극은 뭡니까? 기다.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판례를 보면 이렇게 뒤에 소극이니 적극이니 이 말이 나오는데 소극은 그거 아니야 이런 의미고요. 적극은 맞아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존속하니까 최초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인상된 매매대금을 아직 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됐고 2번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2번 3자 간 합의 없는 경우에서 대위 청구해서 요래나면 요걸 말하는 겁니다. 합의가 없으면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즉 부동산을 전전 매수했다. 즉 전전 넘기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전 매수인 B형은 자 매도인을 대위해서 그 전 매도인인 등기 명인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라는 이 말 나오죠. 이 말이 어려운데 이게 이겁니다. 자 합의가 없으면 B형은 직접은 할 수가 없고 B형은 자, 네 을한테 빨리 등기 넘겨줘야 되지 않니? 해가지고, 요거를, 을이 행사할 수 있는 요 권리를 대신 행사해가지고, 야, 너, 자, 을하고 계약하고 돈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줘야지 해서, 얘가 을 대신에 이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서 뭐 잡다하게 나오는데, 손 대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특히 이제 공을 들인 이유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물권법은 사례 문제가 나오면 2명 딸랑 나오는 사례 문제 있겠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등기하면 최소한 3명은 돼야 되는 겁니다. 갑을병 돼야지만 야 법률관계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등기와 관련돼서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이 병한테 팔았고 이래 되면 하나 낄 수 있는 게 결국 뭐다라는 겁니까? 이 중간 생략 등기 할 수 있는 점이 그거는 단골 손님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물권부에 사례 문제 나올 때 거의 뭐 지문 하나는 슬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됐죠? 그리고 이 정도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요거 됐고, 그리고 자, 아까 봤는데 요겁니다. 무효등기 유용입니다. 현재 이 등기가 무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효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효한 등기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등기 유용인데, 무효등기도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무효등기 유용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주로 저당권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을이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려주고 갑의 집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대충 뭐 요런 모양입니다. 자, 을구의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그리고 뭐 채권액 1억 해서 요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위번호 2번에서 1번 말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말소를 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 저당권 설정해서 을 1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 변제가 됐으면 이제 이 등기는 말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소하지 않고 가만 놔뒀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예, 이거 등기부에 이래 아직 말소 안 하고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그냥 무효등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는 변제를 했는데 아직 등기부에는 1억 빌린 것처럼 이래 남아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무효등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다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2번에서 1번 말소, 그리고 다시 3번에서 1번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면 말소 비용, 설정 비용, 돈이 2배, 3배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들이 합의해가지고, 야, 이거 다시 내가 1억을 또 빌렸으니까 이거 말소하고 설정하고 하지 말고 금액도 똑같고 이거 쓰면 되겠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지 않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래 하면 안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합의하면 이것도 뭡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네 해가지고, 야, 나도 말소 비용 안 들고 너도 설정 비용 안 들어, 또 다시 안 들어도 되고 괜찮네 해가지고 이게 이래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게 무효등기 유용으로서 이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한번 봅니다. 자,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갑이 을한테 2020년도에 1억 빌렸습니다. 그리고 설정 등기하고 2021년도에 자, 갑이 변제를 했습니다. 그럼 빌린 돈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놔뒀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효등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2022년도에 자, 갑이 병한테 돈 1억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번호 2번에서 저당권 설정해서 병 1억 요래 빌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 이제 갑이라는 애가 을하고 계약 체결하면서 자, 이거 1억만 더 빌려주라. 그리고 이거 말소하는 거 옛날에 썼던 거 이거 있네. 이거 우리가 지금 무효등기 유용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면 자, 지금 이거 변제해가지고 저당권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1번 저당권자입니까? 야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처분이 되면 이게 1억 5천에 처분이 됐다라고 하면 병이라는 애가 1억 받고 나머지는 을이 받고 이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 두 명이 협의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돈은 여기서 빌렸는데 이거 우리 안 말소하고 안 말소한 이거 우리 이거 쓰자 이래 돼갖고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돈은 여 빌려준 애가 나중에 부동산이 경매되면 을이라는 애가 뭡니까? 1억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무효등기 유용으로 인해서 이런 애입니다. 자, 이런 애입니다. 열받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이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이 됨으로 인해서 불리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자가 있으면 무효등기 유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우리 등기부는 제일 먼저 표제부, 갑구, 을구 요래 나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요런 단층 주택이 있었는데 자, 요거를 철거를 하고 이제 이거 5층짜리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가 되면 원칙적으로 요 표지부에 멸실 등기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지우고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5층짜리 건물 지었으면 다시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다시 해야 된다. 등기부 새로 만들고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이거 멸실 등기 안 하고 놔뒀다가 그냥 이 건물에 어차피 똑같은 자리에 지었는데 뭐 해가지고 자, 이 건물에 그냥 보존 등기로 다시 쓸 수가 있느냐?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다시 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성이 인정이 됩니까? 같은 건물입니까? 다른 건물입니까? 다르죠. 모양도 다르네. 됐죠? 그래서 이처럼 요거를 표제부 유형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표제부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해관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 표제부 유형은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성 자체가 없습니다.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다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제부 유형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거 안 된다라고 해서 요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처럼 무효등기 유용에 합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까?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소급해가지고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까지인데 우리 교재 갑니다. 132페이지 띄것입니다. 무효등기 유용해서 나오는데 자, A번 자, 합의가 있는 때부터 유효등기고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거 아니다. 즉 소급이 없다라는 거 됐죠? 그거. 그리고 B번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주장 못한다. 됐고요. C번입니다. 표제부 유용 안 된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거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새로 신축한 건물 보존 등기로 이용하는 거는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즉 표제부 이용 안 된다라는 거예요. ABC가 요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예, 요거 정리를 하십시오. 자, 됐고 자 이제 뭐 볼 거 없습니다. 주르륵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138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에 등기청구권 해서 나옵니다. 자, 그건 앞에다가 별표만 하나 해 놓으십시오. 최근에 이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자,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138페이지. 그렇게 별표만 해 놓고요. 자, 요거는 제가 등기법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140페이지 5번에 등기 효력에서 본등기 효력 해가지고, 그 141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5번에 추정적 효력이란 말 나옵니까? 자, 141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추정적 효력이란 말 나옵니까? 예, 그거를 등기 추정력이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등기 추정력.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등기법을 하나도 안 봐갖고 지금 요게 자체가 감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앞에서 설렁설렁 요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등기법을 조금 보고 난 이후에는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 좀 수월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자, 뭐 등기 추정력이란 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자, 요거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우리 등기는 본등기라는 게 있고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등기를 뭐 종국등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 등기에는 본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자, 계약을 통해서 즉 법률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 그러면 계약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그 등기는 가등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까? 본등기를 하는 겁니까? 본등기 효력입니다. 그래서 본등기 효력이 자, 순, 대, 변, 추 해서 이런 것들인데 자, 적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아까 왜 저당권 앞에 뒤에 있지 않습니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만약 있다라고 하면 자, 나중에 경매에 나서 배당을 해줄 때 누구부터 준다라는 겁니까? 1번 주고 나머지 남는 거 있으면 뭡니까? 2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등기가 맞춰지게 되면 이렇게 순위 확정을 한 이런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가 맞춰지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 효력. 자, 등기해야지 우리 186조입니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고 그 외에 뭡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추정력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일단은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은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유효다. 예? 그래서 일단 등기부에 나온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을 해준다 라는 거, 요게 바로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그냥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유효다가 아니라 뭡니까? 일단은 유효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효니까 반대 사실이 증명이 돼버리면 그때는 등기 추정력이라는 거는 유지됩니까? 깨져버리는 겁니까? 깨져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일단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뭡니까? 효력을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등기된 절차에 대해서도 뭡니까? 필요한 절차 다 거쳤을 거다라고 해서 효력을 인정해 주자. 그게 바로 추정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추정력은 자,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필요한 절차 다 거쳤겠습니까? 안 거쳤겠습니까? 거쳤을 거다. 그리고 등기부에 나오는 등기원인 이게 적법하게 존재할 거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등기된 권리대로 이제 효력이 즉 그런 권리를 보유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쯤 해놓고 이 감이 잘 안 올 텐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등기부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글자가 작진 않죠. 충분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 앞에 뭐 보존 등기하고 생략했고 이제 앞에 뭐 하여튼 소유권 변동 요래 일어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 김철수라는 사람이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다라는 겁니까? 영희한테 이렇게 토지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토지가 있었는데 앞에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정전 소유자가 김철수였는데 현재는 이게 누구한테 넘어왔다라는 겁니까? 이영희한테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건데 자, 그러면 마침 이 부동산 자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가 일어나서 이렇게 요 등기가 요래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철수하고 이영희는 토지거래 허가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필요한 절차 뭡니까? 다 거쳐서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만약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일단 서류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했다 그러면 뭡니까? 매매 계약서 한번 봅시다. 됐죠? 그리고 돈 빌렸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리고 돈 빌린 계약서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그걸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 다 보고, 예, 그게 다 필요한 절차가 다 거쳐지면 뭡니까? 등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잠깐만. 자, 김철수 명의로 만약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영희 명의로 만약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같으면 뭡니까? 토지거래허가 받았으니까 등기 안 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들 매매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으니까 등기 원인에 매매해가지고, 예, 이거는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된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 지금 이걸 보니까, 그래, 현재 소유자가 0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 만약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을 거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 이것도 정당하게 있을 거다. 즉, 실제 매매했을 거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겁니까? 0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이건 뭐 싹 다 뭡니까? 효력을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게 등기 추정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번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요번엔 을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들, 뭐 저당권이며 전세권이며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고희동이가 박병우한테 돈을 빌렸는 모양입니다. 예, 얼마를 빌렸습니까? 20, 100, 1000만, 20만, 100만, 6천만 원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희동이는 병우한테 6천만 원 빌린 거 맞습니까? 그렇죠. 차용증이 들어갔으니까 안에 이 금액이 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그래서 요 지금 자, 고희동이가 박병우한테 6천만 원 빌리면서 내 집에 저당권 설정해 줄게 해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등기가 됐다라는 거는, 자,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런 것들이 싹 다, 자, 첨부 서류로 다 등기소에 제출이 된 겁니다. 그거 다 보고 등기관이 뭡니까? 야들이 저당권 설정했구나. 그래서 이런 등기가 됐으면, 자, 저당권의 존재. 지금 야들이 저당권 설정 등기했구나라는 거.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런 말 막 나오네요. 저당권의 존재, 그리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 빌린 돈이 6천만 원이구나라는 거. 이것도 등기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등기 추정력은 여러분들이 등기법 좀 보고, 구체적으로 등기기록의 양식 요거 좀 보면 크게 외울 내용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효력을 인정해주자. 근데 자, 추정력이라는 거는 반대 사실이 증명이 돼버리면 이제는 뭡니까? 깨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래 해놨는데 실제로, 자, 지금 박병우가 고희동이한테 600만 원밖에 안 빌려줬는데, 자, 지금 박병우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 등기 신청한 게 증명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추정력, 6천만 원이다 추정력은 뭡니까? 이제 깨집니다.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뭡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싹 다 효력 인정해 줍니다. 그걸 추정력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감만 잡고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지 마십시오. 그냥 추정력이라고 하는 게, 자, 대충 어떤 의미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 추정력은 제가 별도로 요건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니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문제를 한 문제 내드릴 테니까 그래만 보시고, 우리 교재는 추정력이 이상하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시험과 동떨어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됐고요. 그리고 143페이지 보시면 물건이 소멸해서 나오죠. 제3절 해가지고 그 앞에다 과감하게 X 해 놓으십시오. 거의 10몇 년 동안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점유권 조금만 더 하시죠. 자, 우리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도둑한테도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점유권 자체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점유권은 만약 나오면 어차피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201, 202, 203조 요겁니다. 이게 주로 나오는데요. 근데 자, 한번 봅니다. 예를 들자면 소유자가, 즉 집주인이 그 집을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가 같으면 됐죠? 그러니까 소유자 겸 점유자, 그리고 전세권자도 물건을 사용 수익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자 겸 점유자, 이런 식으로 점유권은 다른 거하고 섞여가는 경우가, 엮여갖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기본적인 조문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뒤에 나오고, 소유권 하면서 갑자기 점유에 관련된 규정이 툭툭 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거 나오지? 왜냐하면 소유자가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관련돼서는 자, 법 조문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위주로 해서 제가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97조인데요. 자, 우리 교재는 어디 보시냐라고 하면, 자, 146페이지 한번 봅니다. 192조 1항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자,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불문하고 뭡니까? 점유권 있다라고 여러 돼 있죠. 그래서 요 조문 때문에 점유권이란 권리는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안 따지는구나. 146페이지입니다. 그 192조 1항의 조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 2항에 보니까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 소멸한다. 즉 원래 주인이라 하더라도 물건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원래 주인도 점유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만 이유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조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그 점유에 관념화해서 점유 보조자라는 사람 나옵니까? 그리고 옆 페이지 보니까 194조에 간접 점유란 말 나옵니까? 예, 그건데,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간접 점유입니다. 근데 요거는 자, 원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물건을 사실상 지배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건을 사실상 지배 안 하는데 점유권을 인정하는 자, 야가 194조에 간접 점유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자, 야가 195조에서 자, 점유 보조자란 요런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자, 우리 지금 중요한 거는 간접 점유라는 거,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접 점유가, 자, 우리 뒤에 가가지고 임대차 할 때 간접 점유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개념을 보기 위해서 이걸 볼 거고요. 그리고 점유 보조자라는 거는 근본 잘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념 자체가 사람을 차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왜 차별하는지는 제가 지금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점유 보조자는 간접 점유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교함으로 인해서 이게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뿐이지, 점유 보조자는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94조
간접 점유부터 한번 보시죠. 자, 149페이지입니다. 자, 간접 점유에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요래돼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건데, 자, 뭐 우리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임대차는 그나마 좀 알겠습니다. 임대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물건을 빌려줬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을 현재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합니까? 임차인이 지배하죠. 근데 자, 임대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임차인한테도 점유권을 인정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가 간접 점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 야는 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직접 점유자. 되겠죠? 자, 근데 이처럼 그 보면 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해서 기타 관계 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오죠. 관계. 그래서 관계. 기타 관계 해가지고 그 관로를 하시고 자, 요거를 이처럼 간접 점유를 만들어내는 법률 관계, 기타 관계에서 나오는 거 요거를 요래 씁니다. 점유 매개 관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뭐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매개 관계로 타인을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요래 점유 매개 관계를 매개로 해가지고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임차인 야가 물건을 다시 임대하는 거 전대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대한다. 임대한 거 다시 전대한다. 그래서 임대한 거를 다시 또 임대하는 거를 전대차라고 부르고요. 임차인 요 사람이 전대인이 되고 자, 물건을 다시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물건을 빌린 사람 요 사람을 전차인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러면 요래 되면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는 거고 임차인 요 사람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간접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간접 점유자는 한 명이 아니라 뭡니까? 두 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두 개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개,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대차 계약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어차피 지금 간접 점유는 점유권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임대차에서 필요한 개념이니까 여기서 좀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만큼만 해놓고 자, 이제 점유보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점유보조자 이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 점유하고 반대인데 이거는 조문만 한번 볼까요? 148페이지. 자, 195조 점유보조에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란 말이 돼 있죠.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해서 이처럼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고 이 타인만, 야만을 점유권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아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상하관계, 지배복종관계, 즉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해서 점유보조자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점유보조자에 해당되는 거는 흔히 드는 예가 공장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점유보조관계다라고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장주의 지시를 받아서 근로자가 뭐 물건을 지금 뭐 공장 기계를 다루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주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이래 부르는데 자, 그러면 근로자가 당신은 점유보조자다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리고 더 가관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 1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처의 지위란 말이 나옵니까? 처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점유보조자. 맞아 죽겠죠. 이 말 들으면. 그래서 이런 판례가 1950년대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 즉 아내는 남편하고 공동 점유자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근데 그 판례 자체가 옛날에 나온 판례. 아내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아내는 남편의 지시를 받아서 뭡니까? 살림 살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리 하게 되면 맞아 죽습니다. 아니다. 맞아 죽기야 하겠나. 그런데 굶어 죽습니다. 밥 못 얻어 먹어갖고. 예? 그래서 이 지금 점유보조자라는 개념은 잘 쓰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접 점유하고 딱 반대가 점유보조자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점유보조자 이거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점유보조자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이거 점유보조자는 그림자처럼 취급합니다. 아까 왜 물권적 청구권자 상대방 봤죠? 근데 그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니라 그냥 그림자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듣는 아내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민법 시간에 강사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은 그림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만약 오늘 집에 가셔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수업 시간에는 저를 못 볼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큰데, 하여튼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요점 하고 할게요. 요거 됐고, 자 15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점유의 종류에서 그 간접 점유, 자주 점유, 타주 점유라는 요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요거는 점유관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는 조금만 마무리를 하고, 자 제가 죄송한데 한 10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늦어도 40분 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97조 요 조문이 나옵니다. 197조 1항 조문인데 요 조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문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기도 하는데, 점유의 태양, 모양입니다. 모양, 점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선의는 뭔지 알겠죠? 모르는 거. 선의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악의. 그리고 평온은 평화롭게 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게 반대말이, 평온의 반대말이 폭력 점유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공연. 왜 공공연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거, 그거를 공공연하다라고 부르는데, 공연의 반대말이 은닉하고 비밀스럽게 숨기면서 점유한다라고 해서 은비 점유라고 요래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 악인이 폭력 점유니 은비 점유니 이거는 모르더라도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닥치면 대충 감은 떠오를 겁니다. 대충 여기 이런 의미 알겠나 해가지고 풀어가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체 감이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즉 소유의 의사라는 거,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이거를 우리 학자들은 자주 점유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자주에 대응되는 말이 뭡니까? 타주 점유입니다. 자주, 자 지가 스스로 자자 주인으로서 점유하는 거. 그리고 타주, 다른 진장이 있고 내가 점유하는 거. 자주 타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주 점유에 해당되는 대표 선서가 소유자인 제가, 아파트 소유자인 제가 아파트를 점유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 내가 아파트를 점유하는데 내가 아파트를 점유한다, 소유자가 점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내가 주인으로서 점유하는 거 아닙니까? 자주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에 제가 전세권자다라는 겁니다. 전세권자로서 제가 아파트를 점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자주가 되는 겁니까? 타주가 되는 겁니까? 제가 주인입니까? 주인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전세권 설정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타주 점유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주, 타주. 그래서 자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라는 거, 요거를 구별하는 거는 자 이제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즉 권리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의 점유는 권리의 성질상, 즉 권원의 성질상 이건 자주가 됩니까? 타주가 돼야 되겠습니까? 타주가 돼야지.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원의 성질상, 즉 권리의 성질상 자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매수인, 매매를 통해서 물건을 산
매수인의 점유, 그리고 도둑놈의 점유, 이게 대표적인 자주입니다. 그리고 얘들 2명 빼놓고는 전부 뭡니까? 타주입니다. 제한물권자, 즉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명의수탁자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그냥 요것만, 자 매수인, 도둑놈, 야만 자주다. 그리고 야 빼놓고는 전부 뭡니까? 타주다. 주인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고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권한의 성질, 즉 권리 성질에 따라서 야는 자주, 타주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데, 권한의 성질이, 즉 권리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도 있다라는, 이게 야가 산 건지 빌린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예, 권한의 성질이 불명하다. 이런 경우에는 뭐로 추정하자라는 겁니까? 자주점유로 추정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한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 이게 197조 1항입니다.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즉 자주점유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선의점유로 추정하고, 공연점유로 추정하고, 평온점유로 추정하고. 됐죠? 그래서 이제 성질이 불분명하면, 예, 요거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당신 참 이상한 말 한다. 자, 이게 산 건지 내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권한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느냐.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원래 이 땅 주인이 갑입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이거를 빌려준 겁니다. 그럼 을이라는 애는 야는 빌린 애입니다. 빌렸으면 야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는 권한의 성질상 이 자주가 됩니까? 타주가 됩니까? 타주가 돼야 되겠죠? 주인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 사람이 즉 내부 사정은 어떠냐라고 하면, 갑이 을이 참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 하면, 그래서 자, 이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사세해서 땅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는 생명의 은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제 농사 짓고 산 겁니다. 근데 이제 A한테는 A, B, C 이런 자녀들이 있었고요. 을한테는 1, 2, 3 이런 또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야들은 이제 전부 다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활 다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아 죽고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을은 자, 평소에 자녀들한테 자, 이거 내가 갑한테 빌린 땅이니까 내 주거니 꼭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겠습니까? 구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뭡니까? 을의 끝 아빠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고, 야, 죽으면서 이 땅 돌려줘라, 그 유언도 안 하고 죽었습니다. 야도 죽어붙고. 소위 말해 진실을 아는 애들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야들은 이거 누구 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빠 땅이구나. 야들은 또 누구 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빠 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내 땅, 우리 땅 돌려주라. 야는 뭡니까? 뭔 소리 하노? 우리 아빠 땅인데 해가지고 붙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막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근데 법정에 가서도 얘들이 이게 우리 땅이다라는 거를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못하는 겁니다. 야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야, 등기부 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 왜 6.25 때 등기부가 폭격만 웬만하면 다 복구가 되는데 마침 이게 복구가 안 된 겁니다. 아니면 옛날에 왜 일제시대 때 일본놈 명의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자, 뭐 폭격 맞았는데 등기부를 떡 보니까 일본놈 명의만 떡 나오고 그 이후로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도 서로 이게 확실히 내 땅입니다라는 걸 증명을 못한 겁니다. 그 판사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너희끼리 싸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뭐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자주점유로 추정해 줄게.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신으로 추정이 된다. 뭐 귀신 말고요. 신으로 만약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스스로 내가 신이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자가 신이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저는 뭡니까? 신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 보여줄게, 공중부양 보여줄게 해서 붕붕 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추정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받는 자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습니다 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추정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등기 추정력에서 등기부에 내 이름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소유자예요 라고 구태여 증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등기부에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가 주인 아닙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난 그 땅의 소유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점유도 내가 스스로 자주입니다 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번 야가 이제 여기서 농사 짓고 계속 점유를 하고 만약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권한의 성질이 불분명하다. 이거 아빠 땅이다. 아니다. 우리 땅이다. 막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1번 즉 야들이 이거 우리 땅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얘들이 그거 너들 땅 아니고 내 땅이다라는, 즉 너들 땅 아니다라는 걸 야들이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얘가 자기 스스로 이거 내 땅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야는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주로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로 추정이 되니까요. 야들이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입니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증명이 안 되면 일단 이 땅은 야들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만큼. 됐죠? 그게 추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까지 말씀드려 놓고요. 자, 그리고 요거 이 판례가 중요한데 우리 교재에도 나왔는데 이 판례를 일부러 제가 좀 보시라고. 그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는데, 즉 매매하면 이 매수인의 점유 아닙니까? 예. 자, 근데 점유자가 지 스스로 뭡니까? 내가 정당한 매수인이다. 샀다. 그러니까 나 자주 맞다라고 한번 주장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즉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이 되니까요. 상대방이 타주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주점유의 권한에 관한 입증이 점유자한테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자주점유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타주로 바뀌는 겁니까? 여전히 자주로 추정이 되는 겁니까? 여전히 자주. 됐죠? 예, 그래서 요게 요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 자꾸 몇 번 읽어보시면 적응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우리 15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51페이지 보시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니은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점유권한이 매매 교환 증여 많이 나오는데 그냥 매매입니다. 매수인. 야는 자주고 임대차, 전세권 설정 계약, 뭐 분묘 기지권, 명의신탁의 경우에 타주 점유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매매 빼놓고는 전부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타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시험에 그 도둑놈 해가지고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점유에 해당되는 사람 뭡니까? 매수인. 그냥 고려 가십시오. 예. 자, 그거 하나 확인하면 됐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자, 자주점유에 추정해가지고 권한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 안 하면 자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 그거 금방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양발로 2번에 자주 타주의 전환에서 니은입니다.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란 말 나옵니까? 니은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자, 그거 해놓고, 그리고 153페이지 오셔서, 자, 1번에 자주점유의 인정 판례에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게 요겁니다. 요거 판례입니다. 요거. 동그라미 3번에 153페이지. 자, 그 밑에서 동그라미 3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에 관한 입증이 임차인한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라고 볼 수는 없다란 말이죠. 그거는 별표해가지고 이건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자, 그리고 나머지 판례, 자주 타주에 관한 판례는 보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왜냐하면 자, 제가 자, 요 매수인의 점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인의 점유도 그때 또 다릅니다. 밑에 읽어보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매수인이 요런 땅을 샀는데 야가 옆에 조금 더 붙어 있는 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논을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그 논과 논 사이에 작은 실개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뭐 또랑, 그리고 지적부에서 말하는 국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면서 매도인이 뭡니까? 저까지 돈독인데 저까지 우리 땅이에요 해가지고, 그래서 자, 매도인이 말한 건 저까지 논독 있는 데에서 요까지를 말하는데, 사는 사람이 뭡니까? 그 논독 있는 데 저까지 해서 야가 또랑까지 포함해가지고 지 땅인 줄 알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면적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 300평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인데, 그게 어차피 조금 더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국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냥 한눈에 봐가지고 이게 300평인지 310평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제 이부 매수인이 요 부분에 대한 점유는 당연히 자주고, 이것도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매수인이 물건을 샀는데 100제곱미터를 샀는데 한눈에 100제곱미터가 뭐 요 정도라 칩시다. 한 30평 되는데 100제곱미터를 샀는데 야가 점유하고 있는 게 끝도 안 보입니다. 한 2만 평 정도를 점유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이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 이거는 자주입니까? 타주가 되겠습니까? 타주가 되겠죠. 사람이 100평하고 103평, 이거는 구별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자체를. 근데 100평하고 2만 평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긴 있다. 양심에 털난 인간들, 사기꾼들이나 어이구 난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이만큼이면 100평이지 해가지고 막 끝도 안 보이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비정상적인 경우는 몰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주인데 그때그때 또 다릅니다. 살 때부터 이거 매도인 게 아니네라는 걸 알고 샀으면 타주가 되고, 사고 난 뒤에 저 자가 주인 아니네 이걸 알게 되면 뭡니까? 또 자주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점유는 뭡니까? 자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아이고 모르겠고 무조건 자주 나는. 고래 가십시오. 고래만 정리하시고, 그리고 요 판례인데 아이고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요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까 152페이지 니은에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에서 점유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란 말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판례 두 개 요거 비교하는 내용인데, 요까지가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혹시 까먹더라도, 그래서 그 지금 152페이지에 니은부터 좀 설명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어가지고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